저는 우리 민주당이 모든 민주개혁 세력들에게 중심이 되고 우리 민주당이 자랑스러우려면 이 도전을 허용하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 저는 기존의 챔피언들과 현직들이 이 시민 배신제를 받아들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민 배신제는 특정 계파나 사람 신기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도입니다. 시민 배신제가 특정 정파에 이용당할 정도로 우리 시민사회가 저는 만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 배신제는 민주당이 진보개혁 모든 진영의 인사들에게 민주당이 도전과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진보개혁 진영의 중심이 될 때 이명박 정부의 이 역사의 후퇴를 막아내는 중심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강자의 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챔피언들은 도전자들의 요구 조건을 저는 받아들여 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8번을 잡아서 7번을 풀어주던 제관장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의 진보 진영의 중심일 수 있었던 김대중 총재님의 지도력의 핵심입니다. 우리 지도부는 사람 내리꽂기식의 전략 공천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도전자와 현직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이 시민 배신제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당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 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국민 모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김진표 최고위원님 말씀입니다.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가 어저께 전국에서 최초로 청렴 대책반을 신설해서 청렴 1등 경기를 선언하는 걸 가지고 경기도민들이 거기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이런 일을 하면은 다들 수긍을 할 텐데 이 임기가 몇 달 안 남았는데 왜 이제 와서 지방선거를 앞둬놓고 이 청렴 선언을 시한스럽게 하느냐. 이거 소잃고 외양간 묻히기 아니냐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오죽 경기도의 이 부패 문제가 심각했으면 지방선거 앞둬놓고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김문수 지사가 좋은 이야기 했습니다. 청렴은 영생이요 부패는 즉사라고 강조했는데 근데 실제로 김 지사 재임 기간 동안 경기도정은 청렴은 즉사하고 부패만 영생한 것으로 운영된 것처럼 보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8년간 한나라당에 의하여 일당 독점되어 상태로 운영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 비리와 부패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발표한 경기도 청렴도 16개 시도 중에 11호 하위권입니다. 최근에도 경기도 고위공무원들 금품 수수 사실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의 고위 간부가 수년간 도로공사 하도금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몇 달 전 골프장 게이트로 인해서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했던 행안부 국장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2006년 5.3.1 선거로 민선 4기가 출범했을 때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나라당이 27곳을 독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시점에서 보면 11곳의 단체장이 비리로 인해서 중도 하차되고 5명이 중도 하차됐습니다. 구속이 4명, 불구속 기소가 1명, 현재 수사 중인 사람이 2사람입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정권의 이 경기도정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이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하는 이 진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리 부패뿐만 아니라 경기도정은 오만과 독선이라는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를 꼭 빼닮은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김문수 지사를 리틀 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 2년 만에 민주주의와 경제와 남북관계가 몇십 년을 후퇴했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한나라당의 이와 같은 일당 독재가 8년이나 계속되니까 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언론에 의해서 제대로 보도되고 되지 않아 경기도민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화청사 문제만 말씀을 드려도 용인시가 서울시청 본관 면적의 1.5배가 넘고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 본관보다 더 커다란 신청사 건립에 2천억을 쏟아부어서 이때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갈 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시청 건물에 3,200억을 쏟아부어가지고 21세기 지방자치단체 청사 중에 최대 규모 예산으로 지었다고 해서 얼마나 또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안양시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존에 이미 639억 원을 들여서 청사를 지었는데 이거를 다시 100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청 청사를 짓겠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얼마나 경기도민을, 시민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의 극치입니까? 또 도지사는 경기도청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광교 신도시로 옮기는 계획을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호화보트쇼로다가 전시성 행사에 수천억의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 1200만 경기도민들이 이와 같은 한나라당 일당 독재하에서 빚어진 비리와 부패와 예산 낭비 분명히 심판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자팔찌법,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 심의가 계속 중에 있고 어제만 해도 우리 정책위에서는 최영희 정조위원장이 4개의 권위자를 초청을 해서 아동 성폭력법 등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진표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부 여당의 오만 독선 사건이 너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 11대 국민 무시 오만 독선 사건을 한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입니다. 두 번째, 이명박 대통령은 이 독도 발언이 문제가 되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MBC 사장 조인트. 세 번째,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들에게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안상수 성폭력은 좌파교육 책임론. 다섯 번째,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여성 비하 발언. 여섯 번째, 정정길 대통령 실장의 천주교 무시 발언. 일곱 번째,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환경단체 비난 발언. 여덟 번째,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사법부 장악 폭언. 그리고 아홉 번째, 안상수 원내대표의 명진 스님에 대한 불교 탄압 발언. 열 번째, 유인천 장관의 해피연합. 11번째, 가장 코미디인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 이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우리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사위에서는 전자팔찌법을 강화하는데 이제 전자입지법도 만들어서 정부 여당 사람들에게 전자팔찌도 채우고 전자입지도 채워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